안녕하세요. 아트TV입니다. 제가 자는 곳에는 항상 전자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들, 딸의 스마트폰이 항상 저에게 전자파를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가족용 스마트폰 거치대를 제작하려 합니다. 각자의 스마트폰 사이즈를 측정하여 그에 맞는 디자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충전할 때는 어렵지 않은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감안하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 스케치가 잘 그려진다면 그 이후의 세부 디자인과 기구부 설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아이디어 스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예상 밖의 변수들을 생각해보며 스케치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3D 모델링을 합니다. 제품의 형상을 치수하여 선으로 최대한 많은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선과 선을 연결해 주어 하나의 덩어리, 즉 솔리드로 표현을 합니다. 형상을 다듬고 나서 전체적인 모델링을 느껴봅니다. 초안 모델링이라 그런지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다시 선을 그려봅니다. 처음 그렸던 모델링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분석하여 봅니다. 이번 제품은 곡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의 조화를 이루어 장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그때그때의 감정에 치우쳐 어떤 날에는 부드러운 손으로 디자인을 하지만 날카로운 직선으로 디자인할 때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빠르게 3D 프린팅 출력을 하여 형상을 확인해 봅니다. 프린팅 출력을 할 때에도 어떤 면을 바닥으로 하여 출력하는지에 따라 필라멘트의 양과 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출력물의 표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할 때에도 유념하여 설계하도록 합니다. 큰 출력물이 3개, 그리고 작은 출력물이 5개입니다. 서포터를 제거할 때에는 꼭 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하다가 베이고 찔리고 심하게 긁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구들을 사용하여 서포터를 제거합니다. 힘을 주지 않고 서포터의 결을 보면서 그 결의 반대 방향으로 플라토 니퍼나 기타 공구들을 사용하여 서포터를 제거해 줍니다. 제거가 완료된 후에는 가조립을 해봅니다. 자, 이제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 사포 작업을 합니다. 수직으로 출력한 출력물은 0.2mm의 적정으로 구성되어 쉽게 사포질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출력물은 수평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적정의 간격이 넓어 사포로 갈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로 아래로 좌우로 번갈아 가며 손목의 스냅을 감각에 맡겨봅니다. 처음으로 마블 필라멘트를 구매하여 사용해 봅니다. 대리석 느낌의 필라멘트인데 화면으로는 대리석과 거의 흡사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사포는 80방으로 아주 거친 사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40분의 후가공 결과입니다. 아직 여전히 출력물의 적층결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계속 손으로 작업하다가는 어깨에 탈골이 올 것 같으니 기계의 힘을 빌려봅니다.
샌딩기를 사용할 때에도 마찰로 인해 필라멘트가 녹아서 사포에 들러붙을 수 있으니 힘을 주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제품 표면을 계속 관찰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처음 샌딩기는 회전형이었다면 이제는 진동형 샌딩기를 사용합니다. 진동 샌딩기는 회전형보다 마찰이 작기 때문에 다듬기용으로 적합합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세요. 출력물이 거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이리저리 돌아가며 꼼꼼히 후가공을 합니다. 면이 어느 정도 다듬어졌다면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샌딩기로 작업한 곳은 면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샌딩기로 작업이 안 되는 곳은 적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손사포질을 합니다. 적층이 남아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사포질을 하며 군데군데 남아 있는 곳 또한 사포질을 해줍니다. 중간중간 출력물의 형태를 보니 마블 필라멘트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표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적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 케이스는 후가공 완료입니다. 아래 케이스는 거치대와 결합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포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치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붙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만 세밀하게 사포질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사포질을 해주고 가능한 눈에 보이는 곳 위주로 사포질을 합니다. 당길 때 손에 힘을 주어 사포질을 한다면 조금은 덜 힘들게 사포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곳만 대략적으로 사포질을 해주고 완료합니다. 표면은 검정색 라카 스프레이로 도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이트 펄 투명 라카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라카는 펄이 들어가 있어 시각적으로도 표면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약간의 적층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USB 충전 포트입니다. 내부에 PCB 기판을 분리하여 새 제품에 조립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USB는 4곳, C타입 소켓은 2곳이라 아주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충전선들을 구입하고 PCB를 새 제품에 볼트로 조립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총 4대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전선들을 꽂아두고 긴 선들을 엉키지 않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 후 그 위에 고무줄을 걸어 풀림 방지를 해놓습니다. 최종적으로 LED 불빛이 들어오는지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케이스를 닫아 순접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충전선을 서포트 해주는 작은 부품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켜 줍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해 봅니다. 선반위를 말끔히 치우고 제작된 가족용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각자 위치를 지정해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요거 꽂아봐. 선 어떻게 하냐면 요 조금 꺼내서 이렇게 자꾸 꽂아봐.
꽉 꽂아야지. 엄마 거도. 민서 거도. 그렇지. 또 엄마 거. 너 거. 조금 더 꺼내. 됐어. 그렇지. 오. 이렇게. 불 꺼봐. 아빠 여기 나와. 응. 오. 예쁘다. 괜찮지. 오,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전원 버튼이야. 응.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이제부터 가족들의 폰은 여기에 보관해두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